새로운 루나가 4달러에서 5달러 거래. 어제는 이제 처음 딱 열렸을 때 거의 30달러까지도 펌핑이 한번 됐었거든. 거기서 이제 숏을 들어가야 됐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루나에 물리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루나로 떡상을 노려보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제가 주의 깊게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루나로 처음 베팅을 해서 수익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먼 발치에서 쳐다보면서 하락이 나오다가 추세가 꺾이는 장이 나올 때, 그럴 때 그냥 잠시 조금씩 롱 베팅 하는 건 좋다고 보거든요. 제 밑에 링크에 보시면 OKX에는 이렇게 루나를 지금 선물 베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밑으로 추세를 긋고 여기서부터 롱 진입을 해라. 여기에서 롱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수익을 받고 꺾이는 자리에서 입절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나가 폭락이 너무 무서운 코인이잖아요, 그죠? 저라면요,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베팅을 안 하고 짧게 수익을 보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세를 그었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추세 벗어난 이 자리에서 짧게 롱을 먹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세를 또 그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추세를 긋는다. 그러면 여기가 깨지고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롱을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깨지면 그때 손절치고,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짧게 드셔야 돼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먹고 빼고, 먹다가 빼고 단기로 계속 먹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굳이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밑에서 더 받아야지 이러다가 잘못하면 크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루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드시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라이브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11시, 그리고 토요일날은 저녁 8시부터 2시,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저녁 방송도 동일하게 저녁 8시부터 2시까지 하고, 일요일날은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라이브 시간을 진행을 할 건데, 주말은 제가 개인적으로 못할 때가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와 루나 관련 소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테라 관련 소식이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의 옥석 가리기라고 해서 3가지 준비 진행을 했습니다. 내용 보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그러신 게 있으실 때는 실시간 라이브 오셔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브 하는 거에서 분석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자주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요, 바이낸스 이노베이션 존이라고 해서 5월 31일에 3시에 테라 2.0 루나 거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노베이션 존은 다른 토큰보다 높은 변동성과 위험성을 보일 수 있지만 혁신적인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루나가 거래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을 거예요. 밑에 링크에 보면 OKX는 선물까지도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비트겟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물만 되고 있었었고, 지금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었다가 이제 5월 31일부터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아마 펌핑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 심리를 갖고 있는 상황이겠죠. 새로운 루나가 4달러에서 5달러 거래, 테라 2.0 블록체인이 가동되었다. 어제는 이제 처음 딱 열렸을 때 거의 30달러까지도 펌핑이 한번 됐었거든. 거기서 이제 숏을 들어가야 됐었는데, 그나마 OKX가 좀 빨리 루나가 열려서 진입을 하셨으면 아마 큰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맥스도 열려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전 8시 34분부터 해갖고 코인마켓캡에서 이제 루나는 5달러에 이제 거래되고 있었고, 쿠코인에서는 4.7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은 4달러까지 급락을 했고요. 바이낸스는 30일까지 루시 그리고 USTC 입출금과 거래를 중단한 상태예요. 국내 거래소들 경우 같은 경우는 에어드롭은 지원을 했지만 새로운 루나코인 상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왜냐? 업비트가 너무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테라 2.0 체인과 새 루나코인 28일에 출시가 됐고, 중앙화가 좀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테라 2.0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일각에서는 테라 2.0이 여전히 중앙화에 따른 위험이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보상이라는 측면보다는 테라 폼레스의 재기를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죠. 결국에 기존 루나랑 다를 거 없이 갈 것이다. 얘네는 100% 그렇게 갈 애들이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노드 검증이었던 피그먼트, 코스트원은 해당 블록체인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테라 2.0 출시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하던 와중 제한이 계속 수정되는 등 합법적인 거버넌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합법적인 게 아니라 살짝씩 이제 편법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제한이 계속적인 거절이 됐다는 거죠. 테라폼레스는 여전히 테라 2.0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 회사가 다양한 소송에 직면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리플도 여러분들 소송 싸움을 세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루나도 이제 좀 비슷한 느낌이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루나가 훨씬 더 위험했죠. 지금도 위험하고 사실. 테더 멕시코사에서 MXNT 출시가 됐고요. 스테이블 코인 전략을 짰다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저희가 거래하는 테더, 이제 달러랑 1대1 비율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제 멕시코 법정화폐 페소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인 MXNT를 발행한다. 이제 라틴 아메리카 진출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멕시코 페소화와 연동되는 MXNT 출시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리움 그리고 트론, 폴리곤 등의 블록체인에서 유통될 예정이다. 사실 결국 대빵은 이더리움이다. 그죠? 그래서 이번 스테이블 코인인 이제 MXNT는 미달러, 유로와 위안화에 이어 테더사의 네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테더사가 달러랑 똑같이 거의 1대1 비율로 이제 가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조금 변동성은 있었지만 거의 1대1 비율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멕시코 페소화까지 연동이 되면서 점점 넓혀가겠다 뭐 이런 느낌인데, 테더사는 공식 블로그에 MXNT의 발행 목적과 함께 멕시코를 차세대 라틴 아메리카 크립토 허브로 이제 만들 것이라면서 진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테더사랑 나중에는 CBDC랑 좀 어떻게 연동이 되면서 뭔가 하나를 계획을 짜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이긴 하죠, 여러분들. 테더가 이제 그리고 폴리곤에서 USDT 발행을 발표했다는 내용. USDT의 모회사인 테더는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이제 USDT를 발행할 것이다. 그래서 테더는 폴리곤이 USDT 스테이블 코인을 배포하는 11번째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USDT를 활용하여 생태계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이동하거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폴리곤을 통해서 한다는 게 사실 뭐 좋다고 저는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일 잘하는 회사일 뿐이라 NFT 시장에도 들어가 있고, 그죠? 조금 시간 지나고 뭔가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하려는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라가 이제 충격받은 스테이블 코인 진영 옥석에 이제 가려질 것인가? 이거를 아까 제가 세 번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암호화폐 섹터 중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곳이 디파이 분야로 추정이 되죠. 네, 테라 생태계는 물론이고 그와 연결된 많은 생태계와 프로젝트들은 총 예치금 가격 면에서 큰 타격을 이제 입었다는 겁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뭐 타격 안 받은 데는 없지만 가장 많이 타격받은 곳이 이제 디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디파이 생태계에서 현재 가장 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인 상당수가 테라 이슈가 터지자 1달러 패깅이 무너지면서 불안한 모습까지 이제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제 도입 목소리가 거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루나 때문에 새로운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게 조금 더 빨라질 것이고, 조금 더 묻혀있던 것들이 뒤집어질 것이고, 계속적인 악의적인 일들이 생길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두 가지 불안정성을 이제 품고 있다는 건데요. 1달러 패깅에 대한 안정성이 정말로 이제 보장이 되는 것인가? 이것도 좀 우려를 해봐야지. 왜냐, 루나 같은 사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비 효과에 대비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근데 당연하죠. USDT도 불안하다. USDC로 옮겨갈까?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랑 이제 USD 코인이 이제 이렇게 있죠. 각각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3, 4위의 시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금 지급 능력에 대한 신뢰도에 나와 있다는 건데, 테더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금 비중은 3.87. 근데 문제는 출처조차 불명확하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USDC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런 의혹을 피해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USDT에서는 불법 자금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그런 돈이 많이 껴져 있다라는 거고, USDC는
상대적으로 이제 깨끗하다 이거죠. 자기들은. 테라 사건을 증명한 USDT는 높은 시총과 유동성에 불구하고 5% 하락한 0.948달러까지 하락을 맞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신뢰성이 무너지는 와중에 1달러 패깅 또한 무너질 수 있음을 걱정한 이제 사람들이 USDT나 USDT가 들어간 유동성 풀을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하락이었다라는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 폴리곤 쪽으로도 옮기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게 다 이런 것 때문이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스틴 선은 이제 USDT 피기 전에 침몰을 하고 있다. 테라의 가장 큰 강점이 자체 생태계의 다양한 DApp 과 이제 자체 발행이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이 테라 USD의 시너지에 있었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테라가 엄청 핫하게 됐고 생태계를 모방하기 위한 시도가 몇 번의 프로젝트에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트론 USDT는 테라의 루나 USDT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모델 그대로 차용해서 트론 USDT에 적용한 1달러 패깅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USDT는 테라의 후계자의 생태계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테라의 권대용 대표가 이제 이렇게 관심을 좀 갖고 있지만 저스틴 선은 USDT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유니스왑상 USDT 풀에 100만 USD 상당의 유동성을 추가했다고 직접 밝혔죠. 이제 생태계를 위해 협업을 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고 얘가 이제 두 번째로 뒤지는 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 한때 잠깐 얘기 많았잖아요 여러분. 뭐 그러면서 트론 엄청 떡상도 잠깐씩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USDT가 테라 사태 때문에 더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테라의 다음 공격 타겟이 트론이 되었다라는 내용이고 이를 막기 위해 20억 달러를 투자했다며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호소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불쌍한 거기도 한데 한탕 해먹으려고 얘도 어떻게 보면은 머리를 쓰려고 한 것도 맞잖아요 그죠?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생각한 건데 모든 사람들이 돈이 아작이 났는데 너무 타이밍이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니어 프로토콜 USN에서 이제 2달러까지 치솟은 까닭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니어 프로토콜 아시죠? USN 또한 테라의 UST 구조를 따라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USDT와 니어와 1대1 교환이 가능하게끔 하고 USN의 발행에 쓰인 네어를 소각하지 않고 트레저리에 다시 돌려보내는 식으로 패깅 안정성을 높였다라는 내용인데 결국에 지금 중요한 거는 테라 이슈 때문에 얘도 결국에는 피할 수 없었어요. 그죠? 니어 프로토콜에 관련된 USN에서 100% 바이백이 가능한 상태니 안심하라며 홀더들을 진정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홀더들이 뭐냐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USN의 가격은 기준금리의 1달러에서 2배로 2달러까지 치솟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발행량이 많지 않아서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잠깐 치솟은 가격이지만 테라 이슈가 터져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선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있다. 말 한마디 저런 게 좀 중요하거든.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그로성을 나름대로 잘 끌려고 하고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해놓으면서 홀더들을 진정시킨다는 건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도리어 가격 상승한 다오라는 내용인데 스테이블 점유율에서 이제 USDT와 USDC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디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졌죠. 메이커 다오가 암호화폐를 담보를 맡기고 발행하는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현재는 다양한 암호화폐 담보를 맡길 수 있지만 출시 초기에 그러니까 이더리움만 담보를 맡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과담보 대출만 가능했었는데 이제 자금 운용성이 낮지만 탈중앙화 되었기 때문에 남다른 근본력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었죠. 테라 사태를 거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대상으로 설정되고 메이커 다오의 이런 탈중앙화 오히려 빛을 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메이커 다오 또한 규제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지만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디파이 섹터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케이스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테라로 인해서 위기가 곧 기회다. 머리를 들려고 하는 상황들이 많은 건데, 근데 현재 지금 루나로 인해 만들어진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돼서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USDT가 이제 USDC랑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지만 예전에는 메이커 다오라는 게 있었는데 메이커 다오가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겨서 발행하는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이었었지만 이번 테라 사건을 겪으면서 오히려 메이커 다오가 다시 떡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알고 가는 것과 모르는 거는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드린 거고